먼저 의정부시 성장 전략과 연계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길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백인길입니다. 제가 이런 발표할 때 항상 시간을 주는데 오늘 보니까 20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잘 못 맞춥니다. 어떨 때는 너무 빨리 끝나고 어떨 때는 너무 늦게 끝나고 해서 그런데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시 성장 전략과 연계한, 그러니까 반환공여구역과 좀 관련해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또 의정부시만의 좀 독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정부시 성장 전략과 연계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그게 적합한 내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발표드릴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앞부분에 관련된 것을 특히 1번, 2번에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3번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공여구역 제도의 이해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군 문제로 인해 주한미군 기지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사업 추진 초기에 보면은 이제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로 반환받는 이제 공여 해제 반환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들이 기본 원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 지원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환공여구역은 좀 완화되어서 법 제정 시에는 5 내지 2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한 이런 어떤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 출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주도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반환공여구역입니다. 이 반환공여구역은 이제 공여구역 중 이제 대한민국의 반환한 공여구역인 건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현황을 보면은 5개 시에서 22개 장소 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5개 시에 한정돼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5개 시에 있다 보니까 법제화라든지 아니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공론화시키기에 한계가 많다 하는 측면이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제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발전 종합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발전 종합 계획이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담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 지원 부분입니다. 국가 지원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했을 때 하천, 도로, 공원 여기의 토지 매입비만 지원하게끔 토지 매입비에 소요되는 것을 지원하는 걸로 명시화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규제 완화 특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정부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산업단지나 공업용지 조성할 때 수정법에 막혀서 안 된다. 근데 이 특별법 내에서는 신증설되는 공장에 한해서는 공장 허용 총량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이제 법에서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죠. 이런 측면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능하다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금 차등 직업,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가능, 다 가능으로 저희 특별법에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환공여구역 제도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보면은
전체 이제 경기도에 22개가 가능한데 보면은 동두천시, 의정부시가 개수가 많고 파주시도 개수가 많습니다. 면적을 보면 동두천시가 제일 넓고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시하고 동두천시 보면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는 8개 중에서 7개가 반환되고 1개가 반환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1개 면적이 절반에 가까워요. 동두천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반환 공여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현황들 뭐 뻔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이제 기존의 토론회나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똑같은 자료입니다만은 놓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마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까지 실측을 보면은 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15년간 연평균 뭐 2,367억 원, 2,360원 뭐 연평균이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공여구역 개발에 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주변 지역 지원이 연평균 뭐 1,73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된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와 같이 공여구역을 직접 개발하려고 할 때 필요한 어떤 재원 조달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들이 그동안 국비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있던데요. 2025년도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걸 이제 지자체별로 반환 공유구역 개발,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지원 사업,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지원 사업,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의정부는 공유구역 개발 사업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관련 부처 지원을 받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없는 민자 유치 지원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의 정부 지원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치우쳐져 있었다 하는 것들 방금 전에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의정부시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행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자료일 것 같아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동안에 이제 회의를 다니면서 항상 나왔던, 아까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걸 이제 꼭지꼭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개발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매각 방식,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받고 싶어하는 매각 가격, 또는 지자체에서 매수하고 싶어하는 매수 가격,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업은 아닙니다만 보통 국방부 사업을 보면은 그 땅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땅 가치가 얼마 되니까 이만큼을 달라라고 그러고, 지자체는 현재 땅이 이 모양이니까 이 땅 값으로 사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그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제 뭐 국방부에서 이 가격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는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뭐 장기 임대다, 장기 분할 산한 조건 매각이다, 임대료 인하다,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어떤 방식을 이제 검토하고 진행 중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개발 주체입니다. 현재 우리 개발 주체는 국가도 가능하고 지방 정부도 가능하고 또 뭐 이제 공기업도 가능하고 이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발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지자체나 민간의 사업 추진이 굉장히 지연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때문에, 매각 비용 때문에 재정 비용이 굉장히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한영사나 축사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지역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미국이 반환 공유구역이 있는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와서 시장성을 당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부족하고 시장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참여하기 힘든 구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했던 사업들 보면은 도로, 공원 또는 이제 뭐 정부 청사와 같은 어떤 공공사업 위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민간 자본이 위치가 된다 손 치더라도 분양 가능한 주택 사업만 한정이 되는 그와 같은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들은 국가주도 개발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주도 개발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아직까지 표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그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뭐 국비 지원이 너무 작다 하는 건데요. 뭐 이건 뭐 다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비 한정되고 있고, 그 토지 매입비도 도로, 공원, 하천에만 이제 또 한정이 돼 있고, 또 이제 뭐 용산특별법이라든지 평택특별법에서 상대적으로 또 너무 낮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올해 이게 이거 회계가 일반 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됐다 해가지고 뭐 금액이 줄겠느냐 뭐 이런 편안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기본 속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 우선 배정입니다. 거기서 그게 항상 균형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집행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됐던 이런 데서 판단을 할 때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그래서 축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중복 규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별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장은 별도 배정을 하겠다, 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가능하겠다, 뭐 등등 해놨지만은 공장 별도 배정하려면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어디? 수정법에서. 거기서 심의를 할 때 수정법 입장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위원회 입장에서 공장을 특별 증설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반환공유구역 특별법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또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개별법에 가서 또 막히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다행스럽게 이제 지비 해제 구역 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만은 발표하고 이제 정책을 진행시켜 나갑니다만은 그건 아직까지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복 규제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각 부처 간 협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주도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지자체는 주장을 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소극적인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민간 참여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근본적으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앞서 말씀드린 이 지적사항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핵심적으로 해결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참여 필요하다는 어떤 원론적 논의, 개념적 논의만 현재 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하는 이제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이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정부가 이제 좀 진향적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요구를 받아주는 것처럼 뭐 언론에도 나오고 이제 그 시사 뭐 이제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검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핵심은 피해가면서 그냥 좀 이제 무마용이라 그럴까,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그와 같은 방금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제 주요한 이슈고요.
뭐 토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도 뭐 이재명 정부가 진양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 최근에 또 이제 뭐 공여국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던데 2025년 10월 10일자로 보면은 여기에 개정안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기간 99년까지 확대하겠다. 뭐 원래 임대하고 나면 연구 시설물 설치를 좀 못하게 토지 고유재산관리법에 있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완화시켜 주겠다. 임대료를 뭐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겠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전부 장기 임대, 그러니까 매각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하는 어떤 맥락에서 법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임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가 용이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자본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기업 활동을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토지의 자산 가치 증가분을 향유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풀이법이 과연 시장에 맞는 방식이냐 하는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이제 정책 방향 해가지고 뭐 주도성, 진양성, 지역 중심 해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하겠다. 죄송합니다. 전향적으로 하겠다. 뭐 그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 뭐 해서 이제 많이 나왔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긴 하지만은, 경기도도 지방 정부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한계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반환 공여구역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이제 우측편에 보면은 인프라 확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경기 북부에 얼마만큼 인프라를 앞으로 2040년까지 투입을 해서 확충을 하겠다.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환 공유구역의 어떤 시장성 문제, 즉 지역 그 인프라의 낙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환 공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반환 공유구역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제까지가 이제 그 반환 공유구역 전체에 관한 뭐 경기도 전국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은, 어정부시 것만 한번 좁혀서 살펴볼게요. 지금 뭐 조금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릴 건데, 어정부시 반환 공유구역 사업 현황을 보면은 뭐 전부 8개가 있습니다. 캠프 시어즈, 이거는 이제 그 광역행정타운 구역 조성해가지고 좀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지역. 캠프 카일 좀 안 나가고 있고, 캠프 에세이온, 여기는 이제 병원이 들어갔던 자리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진도가 나감 있는 편이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 잘 안 나가고 있고요. 라가디아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주택 사업이죠. 공원하고 주택 사업입니다. 좀 나가고 있고, 홀링워터 전혀 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슨, 스탠리는 아직 미반환 공유구역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여기도 진도가 안 나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정부시는 그럼 반환 공유구역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 이슈를 생각하기 전에 어정부시의 현황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정부시는 사실 땅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가장 높은 지자체에 해당이 되죠. 또 이제 많은 부분 46%가 임야고, 또 70%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입지가 좋은 데 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구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남은 우리 그 반환 공유구역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반환 공유구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자족 기능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경기 북부에서 어정부시가 제일 작습니다. 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일하는 사람들 수
역시 경기 북부에서 의정부시가 제일 작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의정부시는 동두천시나 구리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의정부시는 인구 50만이 달하고 동두천시 이제 뭐 얼마 인구 얼마인지 잘 아시죠? 구리시 10만,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지자체하고 비슷한 거죠. 나머지 이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그만큼 이제 뭐랄까 개발 가용지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자족 기능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반환공여지 내에서 개발하는 방향은 자족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모색이 돼야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거 한번 볼게요. 뭐 의정부시 사업에서 반환공역구역하고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은 의정부시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만의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진도가 잘 나가는 사업구역들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겁니다. 라가디아, 에셰이온, 시어저 보면은 전부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또 이제 라가디아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고요. 에셰이온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목적형으로 이제 저기에 병원 들어가겠다 하는 목적형 어떤 수요자가 있었던 것. 그 외에 시어저는 전부 공공청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원활하게 나가는데 홀링워터 보면은 복합환센터, 교육 업무 시설, 컨벤션 센터 이거 민간 참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민간 참여를 위해서 유인책을 뭘 줘야 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카일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되어 있습니다. 잭슨 첨단 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되어 있습니다. 레드클라우드 디자인 클러스터, 그리고 스탠리 IT 클러스터 이와 같은 계획 방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 방향들을 쭉 살펴보면은 수도권 내에서 뭐 신도시든 택지개발 사업들 많이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족용지를 만들면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희망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민간을 여기 희망하는 시설 여기에 입지를 시킬까? 그런데 민간 수요 창출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이 기능들 못 넣어서 자족 기능 용지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우리 반환공역 미국 반환공역구역에서는 의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자족 기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정부시 개발 방향하고 거의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카일 잭슨,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뭐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중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있고요. 또 이제 한번 역사를 봤습니다. 레드클라우드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발전 종합 계획에 담긴 내용이 처음에 교육 연구 시설이었다가 나중에 안보 테마 관광단지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힘들다? 이제 디자인 클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종합대학 유치하겠다, 액티브 시니어시티 만들겠다, 이커머스 물류단지 만들겠다, 지금은 IT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하면서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반환공여구역 각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잡았는데 통합적으로 의정부시의 종합적인 어떤 발전 계획상에서 이쪽은 어떤 방향으로, 이쪽은 어떤 방향으로, 이쪽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이 합의된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 자체의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활용 여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니까요. 국가 주도 개발을 제일 먼저 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가장 효율적인 대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서 나온 이슈들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국가주도 개발을 하면 어떤 게 해결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개발 방식. 그러면은
국가가 주도 개발하면서 민간 실사용자한테 직접 매각을 하든지 실사용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장기 임대를 하든지 실사용자한테 뭐 어느 정도 임대 후 뭐 분양을 하든지 그때그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굉장히 쉽다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나머지는 방법 없어요. 지자체도 돈을 갚아야 되니까 매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들, 매각 가격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지자체의 요구사항, 개발 주체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니까 뭐 이제 당연히 이게 받아진다면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것이고요. 국가 지원, 미흡한 국가 지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주도 개발하면은 국가 지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뭐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중복 규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부처 간 협력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민간 참여, 이건 뭐 국가가 하나, 지방정부가 하나 굉장히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래도 국가가 한다면 국가의 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했을 때는 하기 어려운 민간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특별법 개정 내용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정들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국가주도 지금 현재 그 특별법에 국가가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하면은 뭐 특별하게 법 개정할 내용이 없이 기존에 있는 법칙에 내에서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어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반환 공유구역은 어차피 이제 국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 국가주도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관련 이슈들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국가가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현황들 볼 때 경기도 내에서 5개시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대하더라도 10개 지자체가 안 넘어가요. 관심을 끌 뭐 특별한 동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의지가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의지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결국 못 안 하는 거는 의지가 부족한 건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는 하게끔 강제화시키는 수밖에 없죠. 강제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뭐 법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제화하더라도 지금 수준의 법제화 정도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특별법 제 처음에 초두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가능 검토 뭐 이거 가지고는 실제 작동에 가서는 다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행 가능한 패턴까지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좀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주도 개발이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의정부는 그 다음 차선책으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일단 개발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장기 임대니 여러 뭐 이런 것들 다 해봤자 다 결국 마찬가지로 실행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토지의 무상양유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포함을 시키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상양유를 받았더라도 그 받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반환 공유구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무상양유가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민간들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고 또 이제 지자체 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대로 동두천시는 동두천시대로 지자체에서 반환 공유구역을 활용할 때 그 지자체에 가장 필요한 기능들을 도입할 수 있다. 지금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공원 도로밖에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출발이 되려면은 무상양유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주체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주체가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될 건데 물론 민간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저는 공기업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공동으로 이제 개발 주체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왜 지자체만 하게 되면은 지자체든 이제 그동안 개발 사업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행정 부담도 가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 해보지 않은 경험 때문에 시행 오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까지 포함된 개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서 뭐 미흡하다고 했는데 일단 반환 공유구역은 토지 이제 무상 양육으로 해서 이제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변 지역 국비 지원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지역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복 규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 주장을 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뭐 몇 년마다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은 중앙 정부에서 검토를 하게 된단 말이죠. 승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발전 계획 승인된 내용을 실제 사업을 들어가려면 사업할 때마다 또 사업별로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발전 계획을 승인을 할 때 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전 계획에서 담긴 내용들은 타 법률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은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 계획이 반영되면은 개별법에 대한 의제 처리도 같이 이제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뭐 민간 참여 부분은 이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뭐 특별법 개정은 이제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 다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의정부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도 하나의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좀 뭐랄까 반환 공유구역별로 유사한 이 사업 계획들을 좀 의정부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의정부시의 반환 공유구역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의정부시 도시 기본 계획이나 의정부시 장기 발전 계획하고 정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환 공유구역 개발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백인길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